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직장 생활 그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 최신 기사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세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인턴, 프리랜서, 그리고 성과 압박 문제, 또 직장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정말 다양하죠? 마지막엔 오늘의 책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대가 말하는 직장, 각 세대에게 일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기 전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일이란 대체 뭘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X세대, 그러니까 흔히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일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외인 건 M세대예요. 교육 수준도 높고 지금 조직에서 완전 허리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점수가 가장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의 의미는 가장 못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럼 대체 뭐가 이들을 움직이게 할까요? 이것도 세대별로 확 다릅니다. X세대는 가족 부양, 사회 기여 같은 뭐랄까 좀 묵직한 책임감에서 동력을 얻는다면 Z세대는 달라요. 딱 한 단어, 인정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잘했어, 너 최고야, 이 한마디가 그 어떤 보상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완전 다르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의료계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바로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한 문장,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새로 만들어진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의 슬로건입니다. 그동안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과도한 노동, 이제는 끝내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럼 이게 그냥 몇몇의 목소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숫자를 보세요. 3,000명. 이게 바로 노조에 가입한 전공의 숫자입니다. 전체의 무려 30%예요. 이건 더 이상 일부의 불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 시스템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뭘 요구하고 있냐? 사실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무 시간 좀 줄여달라. 법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은 보장해달라. 의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보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요. 전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갑질 119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프리랜서라는 이름 참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와, 73.7%!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분들 4명 중에 3명은요, 사실상 그냥 직장인이랑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라는 거죠. 그런데도 법의 보호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일일이 업무 지시를 하나요? 계약에도 없는 일을 시키나요? 지시대로 안 하면 혹시 불이익을 주나요?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그건 진짜 프리랜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결국 이건 기업 입장에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무대를 좀 바꿔서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로이드 은행이라는 곳의 성과 관리 방식이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 성과가 가장 낮은 하위 5%를 콕 집어서 성과 개선 계획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PIP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말이 좋아 개선 계획이지 사실상 당신은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압박 신호나 다름없는 거죠. 이런 상대평가 방식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조직이 긴장하고 효율이 오르지 라고 주장해요.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완전 사람 잡는 제도다. 과도한 경쟁 때문에 동료는 적이 되고 조직 문화는 박살낼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죠. 팽팽하죠? 지금까지는 좀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다룬 내용인데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 바로 직장 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외로운 게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와, 진짜 충격적인 비유 아닌가요? 이게 그냥 좀 쓸쓸하네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병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의 건강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회사의 성과에도 바로 직격탄이 됩니다. 실제로 외롭다고 느끼는 직원의 40%가 나 일의 능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직접 대답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동료들이랑 소통도 안 되고 혼자 겉도는 느낌인데 어떻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직장 내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책 한 구절을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호프 자런의 랩걸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어떤 연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나의 첫 임무는 세상의 구덩이 하나를 파고 비리 들어가서 괴팍한 자기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내 동료가 좀 이상하고 괴팍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어쩌면 이게 직장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지고 진짜 연결이 아닐까요? 네, 오늘 우리는 세대 갈등부터 노동권, 성과 압박, 그리고 외로움까지 정말 다양한 현대 직장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끝에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시스템과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동료로 묶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